지난 10월 31일에 보잉은 일본에게 KC-46A 급유기를 인도했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신형 공중급유기인 KC-46A를 운용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 공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신형 공중급유기 KC-46A를 6대 도입할 예정으로 이 비행기의 운용은 KC-767과 KC-130H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제1수송항공대가 아닌 제3수송항공대에 신설된 제405 비행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신형 공중급유기에 적응하기 위해 급유조종사들을 미국 알타스 공군기지에 파견하여 KC-46A 공중급유기의 조종 및 급유 방법 등의 훈련을 이미 이수했기 때문에 일본은 KC-46A 수용체제는 갖춰져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당초 6월 예정이던 나머지 한 대의 인도는 연말로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항공자위대는 지난 10월 29일에 발주한 KC-46A의 1호기가 도토리현의 미호기에 도착함에 따라 연내에 도착하는 2호기와 맞추어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며 나머지 4대는 2023년과 2024년에 인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보잉사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KC-46A 공중급유기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KC-46A 공중급유기는 F-22와 F-35A 등의 최신 전투기에는 공중급유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일본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잉사가 개발한 KC-46A의 공중급유 체계는 보수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수송군사령부는 KC-46A의 완전 운용 능력 획득 선언을 보류했습니다. 현재 보잉이 개발한 KC-46A에는 3가지의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급유 작업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리모트 비전 시스템 영상이 왜곡되어 공중급유 작업 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두 번째는 공중급유구에 꽂는 붐이 급유를 받는 항공기의 기체 표면에 손상을 주는 결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의 플라잉 붐 설계는 추력 저항이 너무 커서 노후한 A-10기의 급유구에 붐을 밀어넣기 어려운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함은 리모트 비전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여서 심각하지 않지만 심각한 결함의 원인은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잉은 여러 차례 수정을 시도했으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자 보잉은 RVS와 플라잉 붐을 자체 자금으로 새롭게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 공군과 보잉은 지난해 4월에 KC-46A 공중급유기의 리모트 비전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리모트 비전 시스템 2.0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발표한 미 공군 담당자들은 RVS 2.0에는 고화질 카메라와 레이저를 이용해 대상물까지의 거리와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RVS 2.0으로의 교체로 현재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KC-46A의 공중급유 작업을 반자율 급유나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적인 공중급유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KC-46A에 탑재된 리모트 비전 시스템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영상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중급유를 받는 항공기의 기체를 KC-46A의 플라잉 붐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공중급유 조종사는 조종석에 달린 카메라를 보며 플라잉 붐을 급유를 받을 비행기의 급유구에 꽂아야 하지만 현재의 리모트 비전 시스템에서는 카메라가 왜곡되어 있어 카메라에서 보는 플라잉 붐의 위치와 실제의 위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KC-46A에서 뻗어나온 플라잉 붐이 비행기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잉은 새로운 4K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RVS 2.0에 대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KC-46A와 공중급유를 받는 항공기 사이에 얼마만큼의 거리와 공간이 있는지를 수치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설치한다면 훈련된 조종사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 공중급유 작업을 무인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보잉은 RVS 2.0을 완성한다면 다음 단계로 완전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의 알고리즘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잉이 KC-46A의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을 실현하는 알고리즘의 개발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 공군으로부터 수주한 KC-46A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 49억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 예산은 미 공군과 협의해 개발 작업의 진척에 맞춰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이므로 오류로 인해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는 보잉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RVS 2.0 개발 합의에 따라 미 공군은 그동안 보류되었던 9억 달러를 보잉에 지급하게 되지만 보잉은 이미 35억 달러 이상의 자체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KC-46A 프로그램은 완전히 적자에 빠졌고 설령 집행이 보류된 예산 전액이 보잉에 지급되더라도 보잉이 흑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보잉은 KC-46A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려면 49억 달러짜리 개발 예산 외에 미 공군의 예산을 추가로 빼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RVS 2.0은 보잉이 개발한 RVS 1.0의 문제가 발생하여 보잉의 부담으로 개발해야 하지만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 알고리즘 개발은 KC-46A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 공군이 관심을 갖는다면 보잉이 원하는 새로운 개발 예산을 따낼 수 있으므로 보잉은 KC-46A에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미 공군이 채택하고 있는 플라잉붐 방식의 공중급유는 미 해군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브 앤드로그 방식에 비해 공중급유기 설비나 인건비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보잉이 공중급유 작업을 무인화할 수 있다면 미 공군으로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RVS 2.0 개발이 성공한 뒤의 이야기이므로 우선 불량투성이인 RVS 1.0을 RVS 2.0으로 대체하고 KC-46A가 안정적으로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보잉이 새롭게 개발하는 리모트 비전 시스템 2.0이 완성되는 시기는 빨라야 2023년경으로 RVS 2.0이 순조롭게 테스트에 통과하면 2024년 생산분부터 RVS 2.0의 탑재가 시작되고 새롭게 설계된 플라잉 붐은 2024년경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잉은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다시 개발하는 RVS와 플라잉 붐이 순조롭게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보잉은 KC-46A 공중급유기에 새롭게 개발 중인 RVS 2.0을 탑재하여 반자동 또는 완전한 자동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RVS의 기본 기능을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공중급유 시스템의 출시는 유럽의 에어버스보다 크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미 수송사령부가 KC-46A의 급유붐이 항공기 기체 표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KC-46A 공중급유기의 스텔스기와 A-10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수송사령부는 RVS와 플라잉 붐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KC-46A의 운용 제한은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KC-46A 공중급유기를 발주한 일본과 이스라엘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발주한 KC-46A의 인도는 2024년 이후이므로 그때쯤이면 미국의 운용 제한이 해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이 발주한 KC-46A 1호기는 지난 10월에 인도되었고 2호기도 연말에 인도될 예정이어서 미국 수송사령부가 실시하고 있는 운용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미 공군의 KC-46A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수송사령부에 따르면 실전을 수반하는 작전에는 KC-46A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비행기는 중동 지역은 물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KC-46A는 미 본토 훈련에 참가하는 항공기에 대한 공중급유와 물자 수송 등의 임무에 할당되고 있으며 해외에는 KC-10과 KC-135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미군의 운용 기준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KC-46A에 탑재된 RVS를 RVS 2.0으로 교체할 때까지 일본은 F-35A에 대한 공중급유를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일본의 항공자위대에는 또 다른 공중급유기인 KC-767이 4대 있기 때문에 F-35A에 대한 공중급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6대나 발주한 KC-46A가 일본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자동화된 공중급유 기술을 사용하여 F-35A의 공중급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운용상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스케줄대로 RVS 2.0이 완성되어 2024년까지 테스트가 완료되어도 RVS 2.0이 일본의 항공자위대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까지 일본의 KC-46A는 F-35A에 대한 공중급유를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아직 미국이 완전 운용 능력 획득 선언을 하지도 않은 KC-46A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일본은 많은 수의 F-35를 도입해 KC-46A로 공중급유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런 일본의 계획은 당분간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